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빠르면 내일까지는 선대위 재편, 그러니까 완전히 해체를 하고 선대위를 다시 만드는 내일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를 둘러싼 갈등은 사실상 길게 보면 2달간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1월 5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선대위를 어떻게 꾸릴 것이냐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2달 된 것입니다. 내일 마무리가 된다면 꼭 2달째 선대위 갈등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2달을 계속한 2달을 이어져 온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문제, 이게 무슨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길래 그 높던 지지율마저 깎아먹게 만들고 비상사태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하고, 그 다음 내일 가장 중요한 거죠. 선대위가 어떤 형태로 꾸려질 것인가, 그걸 어떻게 짐작해 볼 수 있는가, 이 핵심은 뭔가라는 걸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계속된 선대위 갈등의 핵심은 윤석열과 김종인의 갈등입니다. 이준석은 종속적인 문제입니다. 김종인 뒤에 붙어 있는 핵심은 윤석열과 김종인의 생각이 달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두 사람이 서로 맞춰가는 과정에서 완전히 생각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봉합해 가다가 또 동티가 나고 이번에도 그렇게 갈등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완전히 털어야 한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는 선대위가 만들어져야 하고, 앞으로는 또다시 이런 실수, 이런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은 바로 패배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럼 두 사람의 생각은 무엇이 다르냐? 어제 오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를 전격 해체하겠다라는 사실상 그런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어제 하루 종일 김종인과 윤석열 후보 사이에 있었던 뒷이야기들,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가지였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또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당내 국회의원들에게 한 말입니다. 2가지입니다. 선대위를 사실상 해체해야 되겠다는 결정, 윤석열 후보에게 통보하지 않고 사전 연락하지 않고 자신이 결정했다. 윤석열 후보는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서 굉장히 섭섭해했다 라는 말. 그 다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한 말, 윤석열 후보는 연기만 좀 잘했으면 좋겠다. 연기만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선대위에서 만들어준 대로, 그런 시나리오대로 연기만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정치권을 강탈을 했고 충격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이 2가지 말, 이 2가지 말 속에 지난 2개월 동안 윤석열과 김종인의 생각의 차이가 그대로 응집되어 있다. 또 앞으로 선대위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 어떻게 꾸리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그 2가지가 다 응집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이 대선 후보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의논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선대위를 해체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대위를 결성하겠다는 결정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다음 2번째, 대선 후보들은 연기만 좀 잘하라라고 하면 뭐 대선 후보가 껍데기냐, 허수아비냐, 당장 민주당으로부터 공격, 당장 당내에서도 총괄선대위원장이 주인공이고 대선 후보는 그러면 선대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허수아비일 뿐이냐, 당장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도 왜 김종인 위원장은 이런 말을 했을까? 지난 2개월 동안에 윤석열과 김종인의 갈등, 생각의 차이가 녹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2개월 동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 송은재 TV를 통해서 2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결국 맡게 될 것이고, 결국 어떤 일정 부분의 전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두 사람이 갈등 관계를 보여줬습니다. 그때마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은 함께 가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그 정권을 달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정권은 주지 못하겠다. 본부장 체제로 가자라고 밀어붙이고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 거기에 승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대위를 만드는데, 선대위를 만들고 난 다음에도 김종인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일을 거의 하지 못하도록 본부장 중심 체제에 윤석열 후보가 힘을 실어줍니다.
그럼에도 2절 정도는 김종인 위원장이 침묵을 지키면서 참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 논란이 터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이 욕을 먹더라도 장악력을 좀 높여야겠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김종인 위원장이 요청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보다는. 그리고 대구 경북에 가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실상 중범죄자다, 가짠다 이런 아주 거친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 역시 윤석열 후보 자신의 언어죠. 자신의 말이죠. 이렇게 지난 2개월 동안 그 이전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전 당내 경선 쪽으로 가면 그때에도 김종인 위원장이 대선 후보가 감독과 영화배우, 주인공을 함께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대선 후보는 배우 역할만 해야 한다. 감독, PD 역할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 그런 말을 김종인 위원장이 했고 윤석열 후보가 캠프에 와서 그 이야기를 자신의 입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말대로 자신이 배우 역할에만 좀 충실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지금 의견 차이가 계속 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결국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지금 서로에 대한 요구,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소신이 굉장히 강하다. 또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고집도 굉장히 강하다. 이제 이 문제를 놓고 김종인 위원장이 최종 마지막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어제는. 그러니까 이 결정을 윤석열 후보에게 말하지 않고 내가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선대위를 완전히 해체하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대로 슬림화된 효율적인 소위 종합상황실 형태의 선대위를 새로 꾸리자. 이걸 꾸리지 못하겠다면 나를 버려라라는 선언을 한 것이죠.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완전히 선대위를 해체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영입한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400명에서 500명에 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그 어떤 인간적인 그런 관계, 이런 부담을 사실상 좀 덜어주겠다라는 의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내가 내 손으로 해체해버린다. 윤석열 후보의 말도 듣지 않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부담은 조금 덜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모두 윤석열 후보가 영입을 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담도 들겠다라는 의도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물론 그 전에 토요일, 일요일 윤석열 후보와 굉장히 선대위 개편을 놓고 많은 의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예상을 못한 것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거의 해체 수준으로 어제 아침에 이렇게 터뜨릴 줄은 몰랐다라는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 주도로 해체하겠다. 자기 주도로 다시 만들자라는 부분, 물론 주도한다라고 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큰 얼개를 이야기하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승인을 해야, 윤석열 후보가 오케이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말들이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 중요한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까지 2개월 동안 다시 윤석열 후보를 지켜봤는데 선거운동의 기술적인 면에 관해서는 최소한 자신의 뜻대로 해달라. 자신이 PD가 되겠다. 윤석열 후보가 연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나온 말이 윤석열 후보는 연기에만 좀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 연기에만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윤석열 후보가 허수아비란 말이냐라는 것도 있고, 조금 가볍게 해석하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감독과 주인공의 차이, PD와 주연 배우, 주연 탤런트의 차이, 뭐 이런 얘기로 가볍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저는 다 있다고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앞서서 선대위 해체를 이야기할 때처럼 2개월을 지켜봤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선거 기술적인 부분, 메시지나 연설 일정을 잡는 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대위 자신에게 맡겨달라. 자신이 하자는 대로 좀 해달라. 따라와 달라. 다른 부분, 정말 중요한 뭐 정책의 방향, 국정 비전, 그런 굵직굵직한 부분은 당연히 대선 후보 마음대로 하시라. 근데 선거 기술적인 부분, 유권자와 만나는 부분, 유권자의 판단을 받는 부분, 외모라든지 말이라든지 메시지, 태도, 이런 부분들은 PD에게 맡겨달라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더 강조한 것이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선거 기술적인 부분에 한해서는 자신이 마음대로 하겠다. PD의 권한을 인정해달라. 그 다음
주연 배우는 PD의 말을 따라달라. 자신의 주도권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난 2개월 동안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지켜본 결론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김종인 위원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는다면 나를 버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 사퇴 소동이 있었죠. 김종인 위원장은 사퇴한다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홍갈 사의를 표하는데 김종인 위원장도 포함된다 라고 대변인이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김종인 위원장은 사의를 표시한 적이 없다 라고 또 밝히는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뭐 이렇게 서둘러서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임태희 본부장이 착각을 했다 이렇게 덮었는데 이렇게 뭐 임태희 본부장이 착각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뭐 김종인 총괄위원장도 포함시켜 하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전체가 사의를 표할 때는 모두가 대선 후보 앞에서 다 사의를 표하는 게 맞죠. 김종인까지 빼놓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빼면서 자기가 한 말이 내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대선 후보와 의논하지 않고 선대위 해체 결정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난주 토, 일요일 상당 부분 의견의 접근, 소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그 소동을 겪으면서 던진 메시지는 정확하게 지난 2개월 동안 윤석열 후보를 지켜봤다. 굉장히 소신도 있고 고집도 세고 추진력도 있고 맷집도 있고 정권 교체를 이뤄낼 희망도 봤다. 그런데 2달 동안 선대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게 사실이다. 자신이 이제 결론을 내리겠다. 선거 기술적인 부분, 국민들을 접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게 되는 그 메시지, 태도, 외모 이런 선거 기술적인 부분은 PD인 자신에게 맡겨줘라. 완전히 맡겨주고 그 부분은 좀 대선 후보가 따라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가 아마 오늘 고민을 거친 다음에 내일까지는 선대위 개편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상황실 중심으로 하되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본부장급들이나 이런 조직들이 보완이 되는, 보강이 되는 그런 선에서 아마 선대위가 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을 끝으로 이제는 생각의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제 다시 생각의 차이, 갈등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리고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준석 대표 문제는 이제는 종속적인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밖에 있든 뭐 선대위 안에 있든 큰 의미는 없는 것이다. 선대위 밖에서 당대표로서 제한적인 선거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김종인 위원장이 나서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과 김종인의 생각의 차이, 지난 2개월간의 흐름 한번 짚어봤습니다. 내일 선대위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전망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송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